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드리는 코너입니다. 탐나는 일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정혜연입니다. 오늘 셀코TV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분은요,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피부과의 역사를 바꿨다 이렇게 평가받으시는 분이고요. 또 방송계에서도 유례없는 직설적인 캐릭터로 꼽히는 분입니다.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네. 우리 또 건강에 대한 조언을 해주셔야죠. 네. 건강검진 우리 1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하는데 네.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함 원장님은 건강검진을 안 하신다고 들어가지고 네, 안 받아요. 그럼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이게 일반론적인 얘기는 네, 아니에요.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많이 피면서 운동이라고는 잘 안 하고 숨만 쉬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검진 받는 사람이 나을까요? 술 끊고 담배 끊고 운동하고 검진 안 받는 사람이 나을까요? 후자가 낫죠. 네, 난 후자 쪽이래요. 그러시군요. 그래도 받아야 되는 거 그래도 아니에요? 받아야 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한테는 그래도 40대 같으면 뭐 한 2, 3년에 한 번, 50대 같으면 뭐 50대, 60대 1년에 한 번 정도는 받는 게 좋다. 근데 전 나이가 60이 넘었잖아요. 예. 60이 넘었고 내 자녀 수명이 한 20년 정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오래 사는 거에 대한 가치를 많이 두는데 저는 20년 정도 봐요. 그 전에 혹시 내가 안 좋은 병이 생기더라도 수술을 받고 항암제 맞고 닌게도 달고 병원에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럼 건강검진 안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50대 중반부터는 안 받았죠. 그러니까 5년 넘어 7, 8년 됐죠. 일단 불편한 게 없어요. 아픈 데가 없어요. 여러 가지 아픈 데가 없고 괜찮고 생기 넘쳐 보이시니까. 그냥 보기에.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아프지 않으니까 네. 지금 이제 병이 생긴다면 새로 생기겠죠. 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예 치료를 안 하실? 예.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론적인 얘기는 절대 네,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 생명에 가치가 없냐? 그게 아니라 안 아프려고 할 수 있는 병에 걸리지 않을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규칙적으로 살자. 제때 밥 먹자. 여기도 내가 5분 늦은 게 뭐냐면 식사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 내가 50대부터는 좀 놀이 쪽에다 몸을 많이 옮겨놨죠. 네. 좀 덜 일하자. 음. 그 다음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피하자. 네. 제가 정치에 대한 꿈을 접은 이유 중에 하나도 스트레스. 그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정치인들을 갖고 비난하고 욕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힘든 일이에요. 그게. 그럼요. 나 아니라도 하겠다는 사람 많고 나는 그러고 아프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이야 워낙에 건강관리 잘 하시니까 건강검진 안 하고 건강하게 사시지만 일반 직장인들 그야말로 스트레스에 휘둘리고 회식에 꼭 가야 되고 요런 거는 요 나이에는 꼭 해봐야 되는 거고 요런 것까지는 굳이 할 필요 없다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흔히 피 뽑는 검사는 그거 받아봐야 큰 의미 그래요? 없어요. 가자마자 피부터 뽑는데 그러니까 그거 해서 이상이 나올 정도면 이미 본인 증상을 다 느껴요. 그러니까 본인 증상에 대해서 좀 예민해지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딱 저는 관성보험 알거든요. 지하철 가다 이제 딱 보잖아. 저 사람은 건강 안 좋을 것 같은데 피부가 제일 먼저 뒤집어져요 얼굴이. 여자분들이 화장이 잘 안 먹는다 그러면 그건 쉬어야 될 때야. 무슨 뜻인지 알잖아 본인이. 알죠. 예. 알죠. 여자분들이 아무리 이쁘고 건강한 사람도 월경 직전 때문에 피부에 뭐가 나고 하는 게 맞아요. 컨디션 안 좋을 때예요. 그때 데이트 신청하면 대부분 다 딱심하죠. 그게 호르몬 변화에 따라 그런 건데 네. 남자들은 그런 거 겪지 않아도 분명히 힘들잖아요. 네. 얼굴 빛이 안 좋아요. 맞아요. 그치. 눈빛도 안 좋아요. 네, 본인이 거울 보면 힘들어. 맞아. 그거 피 뽑아서 확인하나 거울 보고 확인하나 똑같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회식이 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습니다. 그러고 빠져야지. 그러면 이제 건강의 비법 비결 중에 뭘 가장 우선시해야 됩니까? 수면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휴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연구한 책이 있어요. 1939년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 처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다이소 있잖아요. 네. 옛날에 그 당시 1930년대에 미국에 다임 10센트인가요? 원다임. 네. 10센트짜리 스토어가 있었어요. 그것만 내면 물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어. 그걸로 해서 떼돈을 번 분이 돌아가시면서
하버드에다가 돈을 많이 내요. 근데 미국은 기부자들이 뭐 하라고 딱 용도를 정해주고 돈을 기부를 많이 하거든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연구해주죠. 행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황당하잖아요. 네. 우리 같으면 그 돈 받아가고 빌딩 리포트 지었을 텐데 네. 그 사람들은 돈 기부한 사람의 뜻이 행복의 조건이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일단 학생이 제일 뽑기 쉽잖아. 그에 들어온 애들. 자기 학교에 들어온 애들 한 300명. 근데 하버드에 들어온 100인 남자들만 갖고 조사를 하면 그쵸, 그건 너무 이게 대단한, 너무 이게 안 맞잖아. 네, 네. 예. 물론 걔들도 행복이 어떻게 사는 게 좀 달라지니까 보스턴 시내 다운타운에서는 어려운 애들, 대학 못 간 애들 또 한 400명을 뽑았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직 다 안 돌아가셨거든. 30몇 년부터. 그렇구나. 네. 지금은 다. 그때 20살 때 할아버지 할머니 되셨네. 예, 살아계신 분이 많이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 그냥 먼저 나온 조지 밸런트 교수가 쓴 책의 행복의 조건을 보면 7가지예요. 그 중에 5가지가 건강에 연관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건강해야 된다는데 건강의 조건 1번 체중이 정상이어야 돼요. 늙거나 줄면 안 된다. 체중이 그렇게 너무 야여도 불행하고 네. 너무 쪄도 불행하더라. 담배는 피면 불행하더라요. 네. 근데 재밌는 통계를 보면 20대 때 담배 배워도 40살 전에만 끊으면 그분의 행복에 별 영향이 없더래요. 그게 병이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담배는 하루에 한 갑 피면 20년이 끝이야. 20년 피고 끊을 자신 있으면 피세요. 그 다음에 술은 안 먹은 사람도 불행하고 많이 먹은 사람도 불행하대. 그건 또 그렇대요. 절주. 적당히? 네, 적당히. 적당히 기준이 또 통계 다 내놓은 게 있어요. 일주일에 2번. 네. 전혀 안 먹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너무 없어요. 네. 너무 많이 먹은 사람은 건강을 해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반주. 한 2잔 정도. 네, 뭐 위스키 2잔, 와인 와인 2잔. 두 잔, 또 딱 막걸리 그게 두 잔. 분량 반병이잖아요, 그게 다. 둘이서 한 병 먹는 게 그게 정량인가 봐요.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을 하는데 하루에 1시간 정도. 4번 이상. 네. 해야 돼. 1시간씩. 땀날 정도의 운동을 하면 된다. 그럼 술 안 마시고, 술 적당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하면 체중은 당연히 정상이 되겠죠. 그러네요. 네. 다 연결이 되네요. 다 연결되는 얘기인데, 네. 그게 건강해야 된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로 통계가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멘탈. 어떤 좋지 않은 상황에 내몰렸을 때, 그거를 잘 극복해내는 자기만의 어떤 멘탈 메커니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는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마라, 마약에 빠지지 마라. 제일 좋은 거는 종교. 종교, 정상적인 종교 활동, 그 다음에 좋은 멘토. 40대 되면 또 여기저기 아프다고 막 그러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사실 잘 안 챙겨 먹다가 영양제? 이제 4자 달면서부터 영양제를 챙겨 먹기 시작하는데 유산균, 뭐 마그네슘, 뭐 오메가 뭐 이렇게 하는데 혹시 저는 안 먹어요. 안 드세요? 안 드세요? 네. 우리 집에서는 저만 안 먹어요. 근데 영양제 챙겨 먹는 거는 잘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저는 와이프가 나보고 그래 되게 얄밉대. 아무리 열이 나도 바깥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그 정도 되면 퍼져서 죽도 한 그릇 못 먹는데 나는 먹고 가서 또 그 들어놓거든요. 멘탈이 강하신 거예요. 그러면 혹시 아프셔도 약 잘 안 드세요? 약을 먹은 적이 없죠. 그래요? 그거 완전 자연치유네. 그러니까 그러려고 아플 때 그게 밥상 차려놓으면 맛있겠어요? 그냥 돌집듯이 씹어 먹어요. 일단 이게 들어가 있어야 그쵸. 내가 그러고 들어놓아야 이놈이 에너지가 돼서 얘랑 싸워서 싸우니까. 이긴다. 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래도 요즘에 이제 건강식품이나 영양제 많이들 먹으니까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요 정도는 뭐 섭취하셔도 무방하다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유산균 같은 거는 잘 먹어야 장이 건강해진다고 그러고. 그건 유산균 만들어 파시는 분이 하는 얘기죠. 그럼 저는 유산균 안 먹는데 뭐 잘 보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식사를 그러니까 요거는 꼭 해야 된다는 얘기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밥은 제때 드세요. 때 맞춰서. 식사 시간 되면 급하면 급한 대로 우겨서라도 넣으라는 거예요. 다른 데 의존하지 말고 내 스스로네. 그죠? 그쵸. 제가 이럴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건강은 비법이 없다. 비법을 찾지 말고 평범하게 지켜야 될 일들을 지켜라. 규칙적으로 생활해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끼니 잘 먹어라. 야, 그거면 제가 안 해도 돼.
알겠습니다. 함 원장님 하면 대한민국 피부과의 역사를 바꾼 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즘에 뭐 남자분들도 피부에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사실 저 피부는 어느 정도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 100% 타고나죠.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심하게 표현을 하면 네. 화장품 모델을 하는 그 유명한 네. 여성분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분이 그 화장품 발라서 피부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네. 부모님한테 좋은 하얀 피부에 여드름 안 나는 깨끗한 피부를 물려받아서 화장품 모델로 발탁된 거예요. 저도 저희 엄마한테 맨날 감사하다 그러거든요. 트러블이 안 나는 피부를 네. 아유 얼마나 좋으세요. 그냥 타고난 거예요. 항상 남들은 물어보지 뭐 하냐고. 뭐 관리하냐고. 네. 어렸을 때는 더 저도 이제 관리를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저 관리 안 한다고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지. 운동 잘하는 사람 있죠. 예. 네. 노래 잘하는 사람 네. 있죠. 네.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있죠. 네, 그럼요. 게임 잘하는 사람 예, 있죠. 예, 예. 몇 대 몇일 것 같아? 타고난 거하고 노력하고. 저 무슨 7-3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9-1이에요. 저도 9일. 그거 통계 낸 게 있어요. 아 통계가 그거 있어요? 다 통계 있어요. 네. 75대 25고 원절이에요. 아 75대 25. 타고나는 게 75, 노력하는 게 25. 공부도 재주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대 몇일 것 같으냐고. 노력이 있고 타고난 게 있고 노력이 있어. 아 저는 공부도 9대1이라고 봐요. 9대 1. 난 재주 있는 애들이 9야. 7대3? 이런 분이 이제 자녀를 키울 때 학원을 보내고 매진을 하죠. 왜냐면 30%를 올릴 수가 있잖아. 해! 그러면 되잖아요. 예. 근데 공부를 96대 4예요. 96대 4. 바로 포기시켜야 되겠다. 우리한테. 그 정도 돼요. 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하는 얘기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네. 부모 잘 만나서 잘한 줄 아세요. 아이고 우리가 저 피부가 타고나는 거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 그러네. 한참 샜다. 이야기가 애기들까지 다시 이제 나갔어요. 피부로 돌아가. 네. 피부로 돌아가서. 피부도 하나의 장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맞아요. 예. 근데 눈에 이게 막 이제 어떻게 보면 노화가 오면 이렇게 막 이것도 생기고 주름도 생기고 막 이러는데 주름을 예방하는 게 쉬운 건지 아니면 없애는 게 쉬운 건지. 그 저- 예방도 안 되고 없애는 것도 안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안 되는 거에다가 꿈을 갖다 놓고 왜 안 될까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피부과 가면 막 실수 같은 거 봤잖아요. 막 달라질 없애기 것 위해서. 같아요? 안 그때 달라지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관리가 됐지 이렇게? 제가 이거 운동한다 그러잖아요. 맞아. 편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예를 들면 저는 뭐 돈을 뭐 집사람을 좀 잃어버렸다. 끝난 거예요. 뛰었다. 뛴 걸로 끝난 거예요. 제때 못 받아 그거 소송에도 안 나와. 그치, 그건 그렇죠. 빨리 잊어버리면 되는데 마누라는 지금도 생각이 안 돼. 난 정말 생각이 안 나요. 그 멘탈 갑이시네요. 지운다고 생각하면 지우는 거예요. 빨리 지워야 돼 머릿속에서. 갖고 있어봐 내 마음만 상하는데. 맞아. 네. 그래야지 피부가 좋아져요. 맞아요. 주름살도 못 없앤다 뭐 이런 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실상은 예방도 안 되고 늦게 생기게 할 수는 있어요. 아, 그쵸. 네, 나이가 들면 다 생기는데 이 사람은 확 가는데 좀 천천히 가는 거지 그 길을. 그걸 노력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안티 에이징은 거짓말이고 웰 에이징은 된다. 그럼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예방도 안 되고 늦게 그러니까. 속도를 늦추는 거지 분명히 그 나쁜 쪽으로 가긴 가요. 20대 피부를 왜 40 먹은 사람이 꿈을 꿔? 근데 그걸 늦추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복의 조건, 건강의 조건 똑같아요. 아니 저는 미녀는 자꾸 잠꾸러기라고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건가? 뭐 아니요. 잠도 제때 자면 돼요. 많이 자는 게 아니라 잠자는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10시간 1시간 자야 돼. 그쵸. 네. 어른들도요. 네. 난 아이들만 맨날 10시에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르치냐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니까 1학년 때 가르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은 10시에 자라고 안 가르쳐도 10시에 자요. 또 이제 피부과적으로 해야 될 건 있어요. 네. 이제 요즘같이 이렇게 건조할 때는 보습제는 좀 좋은 거 써서. 왜냐면 피부 건조해지면요. 나무 그 껍질 갈라지고 맞아. 쩍쩍 갈라져요. 네. 그래서 각질을 잘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각질 보호제, 그다음에 피부 보습제 이런 것들은 전신이죠? 이제 주로 얼굴이 많이 보이고요. 사실 이런 데는 옷을 입기 때문에. 예. 근데 밖에 나갈 때 자외선 차단제. 그래 자외선 차단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무조건 그게 이제-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피부의 노화가 두 가지 과정이에요. 나이 들어서 생기는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에이징, 그리고 크로놀로지컬 시간으로 생기는 에이징이라는 거 있고 하나는 포토 에이징, 햇볕 속에 있는 자외선. 그 자외선이 피부 노화를 굉장히 촉진시키죠. 네. 각질 제거는 그러면 약간. 각질은 제거하는 게 아니라 각질은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여자들이 피부 망가지는데 제 1번이에요. 그럼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각질 제거제를 쓰는 게 아니라 각질 보호제, 보습제를 좋은 걸 쓰래서 붙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은 각질은 벗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각질은 물고기 비늘 혹은 기왓장 이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 건데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게 병이 생겨서 각질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벗기는 게 아니라 좋은 약이나 보습제를 발라서 잘 붙여놔야지. 거꾸로 해요. 그래서 얼굴에 각질을 뭐 필링제를 자주 쓴다. 이거 피부 망가뜨리는 그죠? 1번이에요. 그러니까 보습 잘하고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예, 그거는 뭐 필수로 해주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 20, 30대부터 쭉 한 사람하고 하지 않은 사람은 10년 차이 나요. 나이 들면. 자외선 차단제는 해 많이 떴을 때, 눈 왔을 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 발라요? 실내 생활만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굳이 막 그 뭐 열심히 안 발라도 되지만 적어도 하루에 너댓 시간 바깥에 나가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은 게 골프, 등산, 그럴 땐 꼭 여행할 발라. 때는 꼭 발라야 되고 되게 한 2시간 간격으로 발라야 되니까 골프장 가시면 나갈 때 바르고 그늘집에서 한번 바르고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여자들 그런 고민도 하거든요. 진짜 비싼 화장품이나 좋은 화장품 이렇게 바르면 손바닥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고. 여기가 여기다 발라서? 제일 접촉이 먼저 되고 뭐 이러니까. 아, 이게 여기 바른다고 해서 사실 화장품은 안으로 잘 안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피부가 이게 원래 방어막인데 이게 바른다고 쑥쑥 들어가지 않아요. 대개는 여기 피에만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라주면 돼. 보습제 같은 거 발라주면 되고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라 그래서 뭐 미백 된다 뭐 하냐는 그만한 효과는 없다. 아니, 그러면 그 얘기도 여쭤봐야지. 그 비싼 화장품이 종류별로 그렇게 많은데 꼭 그 저 서양 유럽 거 그렇게 비싼 거 그런 거 써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그게 좋아요. 확실히 좋은 거예요. 성분이 훨씬 더 제가 좋아요. 지금 물건 하나 듣고 있는데 종이백에 넣어 갖고 왔어요. 네. 저기 뭐 옷까지 하고 몇 개 있는데 저기 넣으면 옷이 해지어요? 아니, 아니죠. 샤넬백에 넣어 갖고 오면 옷이 그는 뭐 아니, 전혀 비싸- 아니죠. 네. 똑같다고요, 기능은. 기능은 같은데. 다르잖아요. 샤넬백 들고 다닐 때 하고 종이백 갖고 갈 때 하고 기분이 똑같으세요? 다르죠. 아니, 저는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기분이 다르다고요. 기분. 기분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어쨌든 기분 좋게 하면 피부는 좋은 건가? 별 차이 없다는 거죠. 아니,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요만한 가치만 올려도 값은 이만큼 올라가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이제 스트레스 극복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스트레스를 좀 풀게도 하니까 뭐 더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을 누리려면 그 돈이 나한테 부담되지 않은 돈이라서 쓰고 나면 그게 기쁨이 되는데 빚을 내서 그러고 산다고 생각해봐. 그렇지. 차차 가면 요만큼 좋은데 하루 1년 내 빚 갚아야 돼. 그게 뭐가 그게 몸에 좋겠어. 근데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경우도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는 아니겠다. 스트레스는 자기한테 스트레스는 아는 제일 거지. 잘 알죠. 네. 사람은 누구나 뭐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될 텐데 원장님처럼 누구나 멘탈이 좋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포기가 빨라요. 예를 들어 제가 정치가 그렇게 꿈이었었으면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했으면 지금쯤은 인상이 구겨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포기를 빨리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까지 포기 못하는 게 목숨이에요. 내 목숨을 위태롭게만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웬만하면 다 포기할 수 있어요. 화났을 때 화를 내는 것과 네. 화를 좀 참는 참는 것과 네. 어느 것에 비중을 두세요? 화를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아예 그래도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순간이 근데 있잖아요. 화를 내라고 그러더라고. 안 그러니까- 그러면 속병 걸린다고. 화가 나는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돈을 집에 와이프한테 갖다 주는데 마누라가 큰 돈을 날렸어. 화가 나면 참아야 되잖아요. 그걸 그 마누라는 멱살을 잡기로 하겠어. 때리기로 하겠어요. 그런 경우 참아야죠. 뭐. 참아야 되잖아. 나는 화를 아예 지워서 안 만들어요. 별일 아니다. 내 돈 아니다. 내가 죽은 것도 아니다. 애들이 큰 병 든 것도 아니다. 뭐 다들 지금 잘 살아있다. 근데 화가 나면 참아야 돼. 그거보다는 내는 게 나은 것 같아. 내는 게 오히려. 그죠? 일단 내가 화가 났으면 거기서 어쨌든 표현하는 게 나아요. 안 그리고- 그러면 이게 속병 걸리는 네,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야. 빨리. 또 피부과 요즘 시술 진짜 많거든요. 또 할인님도 많아졌고 뭐 뭐 땡땡 뭐 주 뭐란 뭐도 있는데 이렇게 젊어 보이는 시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해서 만족스러우면 뭐든지 하셔도 돼요. 지금 피부과에서 하는 모든 시술들이 엉터리다 효과 없다가 아니에요. 근데
비용 대비 그만한 일을 하는 데 있어갖고 조금이라도 좋아져서 이만큼 좋아져도 이만큼 즐거운 사람은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 돈이 나한테 그 부담되는 액수면 그거는 이만큼 즐거운데 나중에 압박감이 이만큼 오른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라는 거는 상대적이죠. 근데 이제 그 자꾸 요즘 프로포폴 얘기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이거는 의사로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동료 의사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고 우리가 늘 배우는데 프로포폴은 좀 조심해야 된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프로포폴이 마약으로 분류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은 데는 굉장히 마약 아니에요? 딴 데 마약 아니에요. 그냥 좀 마취제예요. 마취제인데 좀 머리가 무겁고 좀 불편한 게 정상인데 그 기분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평상시에 잠 잘 자고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수면이 좋고 늘 괜찮게 살았는데 괜히 낮에 가서 주사 맞고 나니까 뭐 한 30분, 1시간 일어나니까 좀 찌부듯해. 그런 사람은 중독이 안 되지. 근데 불면증 있는 사람, 잠 못 자는 사람들은 내시경에서 뭐 몸에 이상이 없다고 좋은 게 아니라 깰 때 그 느낌이 푹 잔 느낌이에요. 잠 못 자는 사람이 푹 잤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운하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럼 또 받고 싶겠네요, 진짜. 그게 중독의 시작이에요. 사람마다 다르지 않아요? 달라요. 그게 이제 브레인 케미칼이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른가 봐요. 체질이 아니고 브레인 케미칼. 그래서 달라서 그거를 보고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중독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하여튼 그거 원한다고 자꾸 해주는 의사도 안 좋은 사람이죠. 그런 아주 안 좋은 의사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대개는 환자가 요 병은 저 병은 저 병은 저 병인데 의사들이 그 기록을 다 몰라요. 개인 기록이니까. 안 나오나요? 그래서 이렇게 못 알려주게 돼 다니면서 있어요.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되게 이제 프로포폴 중독 이런 거 나오는 게 보면 그 중독된 사람들이 병원을 다녀요. 그럼 뭐 한 달에 한 번씩 내시경 하러 다니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내시경 하러 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아까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찍 간다고 얘기한 게 주로 맞는 사람들 보면 스타들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자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다른 일반인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시내에 있는 홍길동이 그랬다 그러면 뉴스에 안 나오고 야 도대체 부족할 거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왜 저래? 라는 사람들만 뉴스에 나오고 그걸 우리가 구독을 하니까 뉴스가 보여주는 편향된 시각이 그 확률은 똑같아요. 재밌네. 근데 오늘 이런 얘기를 담은 책이 이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그 얘기했죠. 왜냐면 뭐 별로 이렇게 큰 게 없어요. 우리 삶이라는 게 의사들 삶은 보면 삶의 굴곡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있죠. 자식들한테 보여주면 지금 10대 후반이나 책을 읽으신 나의 친구들이 읽으면 저렇게 살면 인생 되게 재미없지만 큰 탈은 없겠구나 라는 그런 배울 수는 있을 거예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함익병 원장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주 유쾌하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그랬습니다. 셀코TV 탐나는 일상. 역시 오늘도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서 고맙습니다. 네.